이 대표가 전임 정부와 각을 세우면서 외연 확장에 나섰다 볼 수 있는 상징적인 정책을 들자면요. 바로 주 52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소득 반도체 연구진에 한해서 주 52시간 적용 예외 가능성을 언급한 건데요. 주 52시간, 문재인 정부의 대표 정책이죠. 1억 5천 또는 하여튼 1억 몇천 이 정도의 월 1,000만 원 이상 되면 이 정도 되는 고도의 전문적 연구자들에 대해서만, 그리고 본인이 동의하는 조건에서 총 노동 시간을 늘리는 게 아니라 특정 시기에 집중하는 정도의 그 유연성을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냐. 저도 많이 공감이 돼요. 특정 중요 산업의 특정 연구 개발 분야 중에서도 고소득의 전문가 그들이 동의할 경우에만 예외로 좀 그들이 좀 몰아서 일할 수 있게 해주자. 이걸 왜 안 해주냐라고 하니까 저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네, 이 대표의 이 반도체 특별법 발언을 두고요. 여야 정책위의장 회동이 그 이후에 있었습니다. 결국 민주당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최진봉 교수님, 이 대표의 지금 우클릭 행보에 어느 정도 좀 제동이 걸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제 생각에. 1차적으로는 아마 이제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동계 의견도 들어야 되니까. 양측 의견이 있잖아요. 사업자도 있지만 노동계가 있으니까 양측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지점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잘 조율해낼 거냐고 국회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민주당이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논의를 더 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아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반도체 사업장, 특히 연봉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시행하는 쪽으로 아마 방향을 잡은 것 같은데, 민주당이 아마 논의하고 토론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거 안 하겠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어떤 방식으로 갈지는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국민의힘이 이거 가지고 또 비판을 하고 공격을 하던데, 아니 이거 디지털 특별법 빨리 하자고, 반도체 특별법 빨리 하자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이러더니 좀 잘 해보겠다고 하니까 또 그거 가지고 왜 그렇게 하냐고 뭐라 그래요. 어쩌라는 겁니까 대체? 아니 좀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원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좀 같은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면 환영을 해주고 같이 해보자고 노력하고 논의하자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노동계 의견들이 완전히 노동계 의견을 무시하고 할 수는 없는 상태니까 그걸 조율하는 과정에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면 어느 정도의 윤곽이 잡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요. 국민의힘에서는 핵심을 쏙 빼놓고 무슨 의미냐면서 당장 비판했습니다. 국민들을 혼란케 하는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갈짓자 행보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에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빼고 처리하자고 선언했습니다. 이재명 세력이 내놓고 있는 정책 대부분이 핵심을 빼놓은 국민 기만극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수박, 그것도 미래를 위한 씨앗을 쏙 빼놓은 씨 없는 수박이 바로 이재명 우클릭의 실체입니다. 예,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대표를 향해서 씨 없는 수박이 이재명 우클릭의 실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경제 리스크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포퓰리즘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52시간 예외라든지 그리고 과거의 금투세 폐지 이런 것들이 당 내에서 정리된 입장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나온 이재명 대표 개인의 입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예. 실상 국민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여야 간의 협의가 된다면 정말 좋을 수 있겠지만 이것이 만약에 될 듯하다가 또 안 되었을 때 어떠한 혼란이 또 다시 생길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작년에 어쨌든 금투세 폐지 과정에 있어서는 당내 문제점, 당내에서의 다른 의견들이 이재명 대표가 묵살하는 형태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정리가 되긴 했습니다만 네.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 민생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는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상 대통령의 탄핵 심판 과정이고 말하자면은 국정이 안정되는 과정에 있어서 여야의 민주주의를 국민들께서 보고 싶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야당이지만 정말로 거대 야당의 수장이 말하자면 민주연구원이라든지 정책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정리되지 않은 입장을 개인적으로 내놓는다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그 부분을 지적한 것입니다. 네.
아무래도 탄핵 국면 속 조기 대선이 거론되고 있는 만큼 중도층 공략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도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대표에 대한 지지율 32%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12%, 오세훈 8%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김수민 평론가님, 이재명 대표가 계속 30%대 박스권에 이렇게 갇혀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그런 중도층을 포섭하기 위한 행보가 좀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행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예전부터 계속 해왔어요. 수년이 된 역사가 있고 최근에도 금투세 폐지를 실질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지지율로 반영되기는 어려운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클릭이라고 해서 중도층이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 주 52시간 예외 적용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의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연구개발직 9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90%가 반대한다는 것이고 사실 현행법으로도 주 80시간까지도 가능한 게 알고 보면 한국 현행법으로 가능한 건데 이걸 쥐어짜가지고 인력을 늘리거나 보상을 더해줘야 될 일을 노동 시간을 더 늘려가지고 해결하겠다라는 이 발상에 어떤 직장인들이 삼성 아닌 다른 직장의 비정규직이라도 동의 안 할 거예요. 우리들은 더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재명 대표가 좀 묶여있는 부분은 사법 리스크 관련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정책적으로 좌파적이라서 이재명 대표가 묶여있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이제 부식시켜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고 그리고 중도층, 무당층을 정말로 접근을 하려면 우클릭이 아니라 하클릭을 해야 된다. 서민들 향해서 다가가는 그런 행보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하클릭이란 제언까지 해주셨습니다. 야당 상황도 심상치 않습니다. 여기서 강전의 대변인 최진봉 교수와는 인사 나누고요. 저희는 미국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